안녕하세요. 30대 장수생에서 지금은 40대 한의사인 따슌입니다. 유튜브를 시작하고 올린 영상 댓글들 중에 전적대나 직어국인지를 물어보는 댓글들이 종종 있었는데요. 40대 후반 아줌매는 요즘 줄임말을 잘 모릅니다. 처음에는 뭘 묻는 거지 싶더라고요. 또 왜 이런 걸 묻지 싶었는데요. 아는 동생에게 물어보니 언니, 사람들은 당연히 궁금해하죠. 언니가 어느 정도 위치에서 시작했는지 궁금해할 거예요. 다르게 보면 헛된 희망을 가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말하더군요. 공부 공백기가 컸던 인서울도 아닌 나도 한의대 갔는데 누구나 정말 미친 듯이 하면 갈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지방대와 직어국이 같은 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지방대라고 했었는데요. 친한 동생이 말하길 언니, 지방대랑 직어국은 달라요. 출발선이 다르다는 거예요. 라고 말해주더군요. 저는 고등학교 시절 공부를 못하진 않았어요. 그렇다고 최상위권에 드는 좋은 성적도 아니었지만 지방 국립대 갈 정도의 중상 정도 성적이긴 했습니다. 내신은 보통이었는데 수능 성적이 내신보다 더 잘 나와서 지방 국립대를 들어가기는 했습니다. 고딩 시절에는 가외 받은 적도 없고 학원도 몇 개월 다닌 게 전부였습니다. 공부 때문에 따로 사교육을 받은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신도 그저 그랬고 공부는 버텨내는 정도만 했었는데요. 그래도 국립대를 들어간 거 보면 공부머리가 없는 것은 아니었겠죠? 30대 초반에 결혼 생활을 끝내고 장수생의 길을 무턱대고 택했습니다. 계산적인 치밀한 계획도 현실적인 선택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때는 한의대만 보였습니다. 조금 무모했습니다. 그때 한의대에 붙지 않았다면 인생의 방향을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조상님이 도와주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종종 듭니다. 20대도 아닌 30대에 다시 의치한 최상위권 대학에 가려는 분들께 유경험자인 제가 현실적으로 몇 가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직어국 지잡대 이야기가 나왔었죠. 공부에 있어서 출발선상을 말하고 싶은 건데요. 공부 공백이 있었다 하더라도 공부 유전자가 있는 분들이 유리하긴 합니다. 한의대를 들어가 보니 장수생들 중에는 스카이 출신이 제일 많았습니다. 내재된 공부 기본기가 중요하긴 합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은 단단히 각오하셔야 합니다. 많은 중고딩들에게 수억씩 사교육비를 쏟아부어도 그 중에 몇 프로만이 부모가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게 되죠. 한계를 뛰어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한계를 뛰어넘을 자신이 있는 분들만 도전하세요. 솔직히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환상과 열정으로 많은 분들이 장수생 인생을 시작하기는 하죠. 이 열정이 금방 사그라들지 계속 이어져서 성공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고 본인 스스로도 잘 모르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저도 제가 미친 듯이 공부할 인간이란 걸 잘 몰랐습니다. 그만큼 절박하고 간절했나 봅니다. 아무튼 안정적인 직장에 만족스러운 연봉을 자랑하는 전문직, 네, 좋죠. 열심히 하면 나도 될 거야 하는 열정으로 시작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치킨이 언제 제일 맛있는 줄 아세요? 배달하러 오셔서 초인종 누르는 직전까지입니다. 소풍 전날이 가장 설레는 것처럼 말입니다. 수능 공부 시작해서 이제 의대 가는 거야 하고 자신감 만렙이 되지만 실제 공부를 시작하면 그 열정이 눈독듯이 사라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공부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집중은 안 하고 딴짓만 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맨날 이 사람 저 사람 붙들고 걱정 이야기하고
인터넷 커뮤니티 뒤지면서 관련 글만 하루 몇 시간씩 보기도 합니다. 계획표 세우는 데만 열정이 가득하고 실행력은 떨어지기도 하죠. 결국은 목표에서 멀어지면서 시간 낭비, 돈 낭비하기 쉽습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것과 하고 싶은 것을 잘 구분해야 합니다. 열정을 실행으로 제대로 옮길 수 있는 분이라면 가능성이 높겠죠. 앞의 내용과 같은 맥락인데요. 열정만 있고 이를 실행으로 옮기지 못하는 분들 이야기입니다. 공부를 하려면 최소 공부 시간이란 게 필요하겠죠? 메가스터디 손주은 대표도 엉덩이가 무거워야 된다고 했죠. 본인이 집중하는 동안에는 최소한 앉아서 공부를 연속적으로 해야죠. 30분도 앉아서 공부하기 힘든 분들이라면 다시 고민해봐야 되겠죠. 또 처음엔 하얀 가운 입은 본인 모습을 상상하며 도전을 했지만 공부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성적 안 오른다고 불안해하고 조그마한 일에도 흔들리고 예민한 분들 계시죠? 공부를 오늘은 정말 집중해서 잘했다가 내일은 멘탈이 흔들려서 하루 종일 징징대는 분들은 솔직히 힘듭니다. 흔들림 없이 꾸준히 공부해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현실입니다. 최상위권의 벽은 생각보다 높습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상태에서 공부를 시작하면 좋겠죠. 돈 걱정 없이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30대 분들은 조금 다르겠죠. 혼자서 해나가는 경우가 많을 테죠. 직장인 분들의 경우에는 각자 사정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도 합니다. 재수 종합학원비에 독서실 비용에 일타 강사 인강도 들어야 하고 공부 시작하면 생각보다 돈이 제법 들어갑니다. 무조건 아껴서 공부하기에는 한계가 있겠죠. 유치원 붙고도 등록금에 생활비에 돈은 6년 이상 계속 들어가야 합니다. 저는 이혼 후에 통장에 돈도 얼마 없었고 흙수저였는데요. 그래도 국립대라는 미천이 있어서 가외하면서 공부를 해나갔습니다. 재수학원은 4개월 정도만 다니고 독학 위주로 공부했고 인강도 EBS 같은 무료 위주로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아껴서 공부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저처럼 공상맞게 하시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투자할 땐 투자하셔야 됩니다. 직장 다니면서 또는 시간적으로 많이 소요되는 알바를 병행하면서 공부하려는 분은 본인의 공부 내공과 집중력을 한번 고려해 보세요. 부족한 공부 시간만큼 공부 내공과 집중력이 더 필요하겠죠? 금수저분들이라면 이런 고민 따위는 필요 없긴 하겠죠. 아닌 분들이라면 현실적으로 잘 따져보셔야 합니다. 이 정도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가능성이 있는지를 말입니다. 최상위권을 목표로 뛰어든 장수생분들이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위에서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분들도 계셨지만 5년에서 10년 허비하다가 목표와 다른 인생을 살고 있는 친구도 있습니다. 희망 고문으로 매년 장수생을 직업처럼 살아가는 경우 위험합니다. 실패한 방식은 바꾸지 않고 헛된 희망만 가지고 반복하기 때문이죠. 열심히 하셔서 목표대로 성공하면 좋겠지만 그러함에도 안 되었을 때 실패를 받아들이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또 다른 인생의 방향을 다시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10년 가까이 장수생으로 살다가는 방향 전환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기한을 잡고 최대한 집중해서 성공한다는 각오로 하셔야 합니다. 실패해도 겸허히 받아들이고 또 다른 인생의 방향을 찾아야겠죠. 처음 공부 시작할 때부터 플랜 A, B, C를 계획해 두셔도 좋겠습니다. 후반이나 30대 초반까지는 그나마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30대 중반이나 40대면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일단 내가 조금 힘들어합니다.
수능 공부하는 동안에도 힘들기도 하겠지만 대학을 붙고도 교육과정 따라가기가 조금은 버겁습니다. 엄청난 양을 6년 내내 외우고 또 외워야 합니다. 그러함에도 해낼 수 있는 것도 대단한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이 부분은 힘들지만 극복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이의 한계를 극복하고 대학을 무사히 졸업했다고 칩시다. 이제 취업 전선입니다. 일반 4년제를 30, 40대에 졸업하고 취업하는 것과는 많이 다르긴 합니다. 언제든지 취업이나 개원으로 이어질 수 있는 면허증은 메리트가 큽니다. 졸업하고 취업할 때 본인 나이도 고려할 필요는 있습니다. 수련 일을 할 수 있는 정도인지, 졸업하고 얼마나 일을 할 수 있는지, 나이를 고려한 현실적인 부분도 미리 생각해 두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러함에도 전문직은 나이에 크게는 구애받지는 않는 것 같긴 합니다. 약간의 체력과 열정이 차이라면 차이랄까요? 최상위권 대학에 도전하려는 장수생분들, 모든 분들에게 노력한 만큼의 결과와 행운이 가면 좋겠지만 그래도 현실은 현실이니까요. 공부 시작 전에 신중히 잘 생각해보고 선택하셨으면 합니다. 도전이라고 결정하셨으면 정말 미친 듯이 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며 오늘도 파이팅입니다.